안녕하십니까. 수성 1, 2, 3, 4가 중동, 상동, 두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규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성구 청사 신축과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수성구는 도시 유일성을 표방하며 수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주제가 되는 공공건축물은 우리 수성구만이 가질 수 있는 독보적인 형태를 추구하며 설계부터 완공까지 많은 부분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성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셨던 청장님을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시 유일성을 강조하며 펼쳐지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원론적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장님 미리 나와 계셔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수성구는 공공건축물 건립 시 어떠한 경우에 해당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 또는 건설사의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나요? 보통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면은 다 감사패를 수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 공사 끝나고 무슨 뭐 하자가 발생했다든가 이러면은 감사패를 다시 걷어들일 수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편이고, 그 전에 우리가 발견됐을 때는 몇 군데 저희들이 감사패를 지급을 안 했어요. 예. 그럼 통상적으로 그 공공건축물이 준공이 됐을 때는 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했던 부분을 조금 삼아서 그 표창을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시죠. 네. 그러면 함장복지관이랑 수성목 그림책 도서관 등 두 곳도 건축사와 그리고 건설사의 그 건립유공과 관련된 시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거와 내용과 동일한 이유로 인해서 시상을 했다고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함장 건축물도 감사패를 드렸고, 그림책 도서관도 우리가 드렸는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 최근 4년 동안 우리 수성구에서 지어졌던 총 22군데의 그 청사 중에 7군데가 누수 피해를 봤던 걸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4년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신축 건물이라는 것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총 본 의원이 이번에 그 구정 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최근 3년 동안 우리 구청사에서 그 피해가 발생한 누수 피해에 관련돼서 자료를 좀 선정을 해서 받아보니까 총 31건 정도가 피해가 발생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네. 이 문제가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듯이 참 오래 고민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게 우리 사항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적 사항이에요. 여러분 옆에 보시면은 우리 아파트 준공하기 전에, 인공하기 전에 들어와서 뭐 샌다 많이 받았잖아요, 민원을. 그렇거든요. 이게 시공 문제하고 설계 문제가 과거와 보다도 좀 더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와 있고, 그래서 이게 전문적으로 시공이나 이 재료를 쓸 때 오랫동안 여기에서 근무하고 또 오랫동안 전문적인 기술을 익힌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깊었고, 첫째 우리가 우리가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2022년부터 31회 발생했고, 이게 이유들을 들어보면은 뭐 창틀 누수도 있고 건물 노후화도 있고, BF 받다 보면은 장애인 시설을 갑자기 고치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입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면은 이게 갑자기 고치면은 기존의 설계하고 좀 달라지다 보니까 또 이게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또 정축 및 추가 공사할 때 기존의 건축물에서 새 건축물이 들어갈 때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게 같은 현재의 재료가 섞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 뭐 관선 배관공사 쭉쭉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이제 이유가 창틀 누수하고 건물 노후화입니다. 이게 또 이유는 집중호우가 좀 많아졌고 그런 이유도 있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이것을 과연 시공과 방수 재료를 정확하게 쓰고 또 설계 부분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능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하자 보수를 한 5년 기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찾아내가지고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고치고 이래서 지금 가는 겁니다. 하고 처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디자인 감리를 시켰어요. 감리가 원래 있는데도 설계한 사람이 더 감리를 해서 이런 부분을 테이크케어 좀 해달라고 더블로 지정해가 해봤다고.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2023년도에 이 전문 관리관 한 분을 뽑았어요. 공사 현장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2023년 그 사람이 온 뒤로 우리가 이제 설계도 미리 받아보고 이거 방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시공할 때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건축가에서는 이 그 시공 미장 또 방수 이런데 최근에 우리가 거의 명장 출신들, 명장 정도 되시는 분들을 풀로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 배치를 합니다. 그 시점에 배치를 해서 이게 공사 시공 문제를 명확히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청장님 방금 답변 주신 거에 사실은 좀 여러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원론적인 질문을 좀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공건축물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시돼야 되는 가치들?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최고 중요한 것은 제 1번 가치는 편익성입니다. 그리고 시대적 요구가 반영이 돼야 되고, 미적 감각, 또 다른 건물과의 차별성, 또 장애인이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가. 시대적 요구 사항이라 하면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이 잘 돼 있는가, 등등 그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네, 청장님이 답변했던 것들을 사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성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수성구 종합지원센터, 함정복지관 등 사실 수성구에 지어지고 있는 여러 청사들은 도시 유일성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디자인적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도 한 번 지어질 건물이 그렇게 도시에 지어져서 우리 도시의 명소가 된다고 하면은 관광 인프라나 여러 가지의 가치적 창출을 위해서 그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지난 4년간 안에 지어졌던 22군데의 건물 중에 7군데의 신축 건물에서 이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수성구 청사 내에서 오래된 건물을 제외하고 누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과연 우리가 그 건물을 짓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던 것처럼 물론 이런 건설 현장에서 이 노동자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숙련도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건축의 여러 가지 결과를 돌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기여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건물이 잘 지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디자인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미적인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 건축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시공의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소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기 전에 건축을 오는 거 보면은 우리가 행정복지센터를 짓는다고 할 경우에 딱 업체가 3군데 들어옵니다. 그러면 3군데 왜 들어오냐 물었어요. 제가 3군데만 왜 들어오느냐, 많이 와서 경쟁 안 하고 이러니까 제1번은 설계권을 주고 나머지 2명은 참가에 대한 보상을 줘요. 왜 이렇게 3명이 꼭 맞춰가지고 들어오나? 그러면은 건축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시방서가 옛날부터 내려오던 공무원들이 쓰던 시방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건축물은 다 우리 도시에 있는 거, 달서구, 경산 이런 데 하는 거 똑같아요. 어디서 많이 본 건물이야. 지어놓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서는 도시에 자극을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건축물이라도 뭘 달라야 우리도 여러분들한테 멋있게 옷 입고 오고 멋있게 뭐 다르면 우리가 쳐봐도 보고 이게 자극을 받잖아요. 나도 변하잖아 그러면은. 도시의 건축물도 그렇거든요. 심지어 외국에서는 같은 건물을 절대 허가 안 해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도시는 자극을 받으면서 진화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게 뭐 예쁘다고 받아들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현대의 화두는 다름입니다. 다름.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전부 시방서 바꾸고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하고 그래서 지금 한번 우리 건축물 지을 때 보세요. 몇 대 몇인가 다르잖아요. 서울에서 온갖 경쟁하러 오시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것처럼 다름이 중요하긴 합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수성구가 청사를 짓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물의 다름, 예를 들면 미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안정성이나 기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다름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에 크게 조금 가이드라인이라고 좀 대표적인 걸로 볼 수 있으면은 수성구 비엔날레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수성구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을 해놨더라고요. 이것은 곧 우리 수성구가 공공건축물을 디자인할 때 어떤 것을 주로 보겠다는 관점을 정리한 내용으로 좀 바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살펴보게 되면은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보게 되면은 열효율적인 부분만 마용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지구온난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건물의 온도가 상승되면은 그에 인해서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절감하기 위한 부분들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앞서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기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면 지금 수성구 비엔날레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 이게 곧 우리가 청장님께서 언급하셨던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아까 기후변화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기습호우를 넘어서 사실 여러 가지 강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변칙적으로 고려할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고려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정립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청장님께서 아까 시공 현장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을 즉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전문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공이든 아니면 건축이든 이러한 디자인적인 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시공이나 이런 과정에서 조금 이러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책임 있는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담당했던 분들과 또 그리고 이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법적 유지기한 5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건물을 짓고 나면은 그 후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걸 해결하면 된다는 막연한 행정적주의 사고가 있는 것을 좀 발견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건물이나 또는 신축 청사를 짓게 된다면은 이러한 피해들은 계속 향후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이런 걸 잡을 수 있는 아까 현장 관리 책임자를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좀 도와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관리 감독이 좀 책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확립인데 다름을 계속 중시하시며 여러 가지 것들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공공건축물이 가장 안전이 돼야 되는 가치는 가치 덕목은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수 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법물종합복지관도 여러 가지 시와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나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많은 계층에서 이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다름이라는 디자인적 예술적 가치도 충분히 동의하나
안전성이 담보가 되는, 누수도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은 건물의 여러 가지 편의상이나 아니면 안정상이 문제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돼서 우리의 공공건축물 신축 방향에 대해서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청장님께서 공공건축물이 신설이나 이러한 방향성을 정립할 때 기후 변화나 또는 누수나 또 책임 소재, 그리고 건축의 난이도, 건축 설계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건물을 짓는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충분히 상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좀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또는 신축 건물이 되는데 비가 안 새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좋은 말씀이고, 우리도 문제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2023년 9월 달부터 우리 전문가를 뽑았고, 그리고 사전 검사를 합니다. 설계도 검사를 하고, 현장에 아까 우리 명장 정도 되시는 분들, 미장이나 방수, 그 사람들을 현장에 보내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학습을 한 거죠. 그리고, 건축물이 미적 감각을 갖췄기 때문에 물이 샜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 미적이 아무리 아니고 계속 찍어낸 건축물 그 지대도 물이 샜거든요. 그럼 그거하고는 인과관계가 일치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의원님들도 남들 같은 옷 입은 거 안 입잖아요. 맞지요? 대량 생산되는 거 어디 시장에 가서 잘 안 입잖아요. 우리가 매일 보는 건축물을 그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애들이 맨날 길 가면서 이 건축물을 보고 조용감을 익히거든요. 이게 학습 공간입니다, 이 도시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건물을 계속 보고 다닌다. 맨날 비슷하고 내면 뻗떡하고. 그런 것에 우리가 페이를 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청장님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다른 건 아니고요. 존중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무래도 건축에 대한, 설계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다 보면은 당연히 설계비에 대한 상승이 올라올 것이고, 그 난이도 높은 설계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현장에서 시공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에 있는 노동자나 이런 부분들이 시공에 대한 난이도가, 완성도가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점에서 우리가 너무 미적인 부분을 조금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신축 건물들이 추가로 더 지어지고 있는,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건물들은 향후에 누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철저한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